지금 시장은 삼성전자가 지난 분기에 얼마를 벌었는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 막대한 이익을 계속 벌 수 있을지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가 정점을 찍은 것은 아닌지, 급등한 메모리 가격이 오히려 수요를 꺾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다가 다시 뛰기 시작한 국제 유가, 또 미국의 물가, 이게 금리를 자극하는 것은 아닌지 시장의 시선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자, 앞으로의 일정에서 단 하나라도 시장의 기대를 벗어난다면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강한 변동성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장이 우려하는 AI 투자 둔화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지금의 하락은 고점, 실적 고점이 아니라 거대한 흔들기였다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특히 지금부터 7월 30일까지는요, 삼성전자의 주가를 크게 흔들 수 있는 연속적인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7월 30일에는 새벽부터 밤까지 삼성전자 주가를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이벤트들이 한꺼번에 몰려 있습니다. 이 날짜를 모르고 삼성전자를 대응을 하신다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삼성전자 대한민국 기업의 역사상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6년 2분기에 잠정 매출이 171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89조 원입니다. 자, 전년 동기에서 매출이 129%가 증가한 거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1810%가 폭증을 한 겁니다. 자, 분기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은 엔비디아가 세웠던 글로벌 기술 기업의 최고 기록마저도 넘어선 수준입니다.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자, 국뽕에 차오르는데요. 자, 이번 실적에는 임직원 성과급 지급에 대비해서 반영해 놓은 대규모 충당금까지도 포함이 되고 그게 빠져나간 금액입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이 관련 비용을 제외할 경우에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영업이익이 그 창출력이 100조 원을 넘어섰을 그런 가능성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고, 3분기에는 필히 10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지속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실적 발표 당일 7월 7일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30만 원을 깨트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에도 거의 8% 가까이 빠지게 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최고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이틀 동안 주가는 오히려 두 자릿수 가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락이 현재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혹시 실적에 우리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문제라도 혹시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기관과 외국인이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는 악재를 먼저 알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고도 이 폭락한 진짜 이유와 현재 구간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그리고 앞으로 주가를 완전히 뒤집을 결정적인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붙잡고 언젠간 가겠지라면서 마냥 버티고 계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지금 물밑에서 우리 계좌를 옥죄고 있는 거대한 거시경제의 덫과 대형 증권사조차 경고하기 시작한 수급의 부메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지옥 같은 변동성 속에서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당장 실행해야 될 유일한 탈출구를 제가 오늘 최초로 공개합니다. 지금 정신 못 차리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순식간에 반토막 날 수도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하세요. 지금 시장은 아시다시피 돈이 빠르게 들어왔다가 돈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냐가 아닙니다. 지금 가격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환율, 금리, 빅테크들의 실적까지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버틴다면은 결국 내 계좌의 안전은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반드시 이런 질문들을 던지셔야 됩니다. 지금 더 무서운 사실이 뭐냐? 코스피는 기형적인 괴물입니다. 올해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2%입니다. 내년에는 76%까지 늘어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두 기업이 흔들리게 되면은 대한민국 증시 전체가 무너지는
극단적인 쏠림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 25만 7천 원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다 끝난 걸까요? 주식을 다 팔고 도망쳐야 할까요? 자,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집중하셔야 됩니다. 반전의 열쇠는 따로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최근 삼성전자의 조정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로는요,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시장의 기대치, 이게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이죠. D램과 낸드 가격은 급등했지만 투자자들은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상승 속도가 계속될 수 있는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장은 삼성전자의 현재 실적이 아니라 6개월 뒤와 1년 뒤의 실적을 의심하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의 이번 실적을 만든 가장 강력한 엔진은 AI 데이터 센터 투자 그리고 메모리 가격의 상승이죠. 지금 현재 CT 리서치는 2분기 D램과 낸드의 평균 판매 가격이 전분기보다 약 44%, 그 다음 53% 오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HBM 생산이 확대가 되면서 일반 D램 공급까지 부족해졌고 서버용 메모리와 낸드 가격이 동시에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제 정반대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알파벳 이런 빅테크들이 천문학적인 AI 설비 투자를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모건 스탠리도 최근에 반도체 약세가 단기간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당분간 설비 투자에 더 엄격해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혼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주가 동시에 밸류에이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움직임은 AI 수요의 붕괴라기보다는 과도하게 올라간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재조정하느냐 그런 과정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만 아직 완전한 추세 전환, 완전한 하락 추세라고 단정할 단계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삼성전자 주주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금 가격에서 공포에 질려서 전량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이익이 무너져서 주가가 빠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의 실적 증가 속도, 이게 둔화될 가능성을 먼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체크하고 있는 달력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일단 7월 16일에 TSMC 실적이 발표가 되죠. 자, TSMC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AMD, 애플, 퀄컴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의 첨단 반도체를 생산을 해주기 때문에 AI 반도체 수요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TSMC 실적에서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오늘 말을 너무나도 더듬어서 죄송합니다. 주식장이 하락을 너무 거듭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 제정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할 건 계속 알아가 봐야죠. 자, 첫 번째는 AI 가속기 주문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첨단 공정 가동률과 첨단 패키징 수요가 얼마나 강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TSMC가 올해와 내년 설비 투자 계획을 상향을 하는지 유지하는지 낮추는지입니다. TSMC가 AI 수요가 여전히 강하고 주문 가시성이 27년까지 확보되어 있다고 밝힌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HBM과 서버용 D램 수요 역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논리가 강화가 될 수 있는 날입니다. 7월 16일 우리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7월 하순부터는 본격적인 진짜 게임이 시작이 되는데 22일에 알파벳을 시작으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까지도 이렇게 줄줄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이어지는데 이들의 매출과 주당 순이익의 증가율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 주주들이 가장 집중해서 봐야 되는 항목이 뭐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얘들이 바로 자본 지출, 캐펙스를 늘려야 되죠.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GPU를 구매하고 서버를 증설하고 네트워크와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돈이 자본 지출입니다. 이 지출이 유지가 돼야 엔비디아 GPU가 팔리고 GPU가 팔려야 HBM이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야 일반 서버용 D램과 낸드 수요도 함께 증가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최종 수요처를 따라 올라가 보면은 결국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에 도착합니다. 자, 여기서 월가의 의견도 완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조심스러운 쪽 의견을 보면은 모건 스탠리는 최근에 AI 투자자들의 관심이 반도체 제조업체에서 구글과 아마존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이미 크게 상승한 반면 하이퍼스케일러는 AI 투자의 성과가 확인되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자, 실제로 로이터 통신에서 7월 6일에 보도가 나온 내용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과거보다 자본 지출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도 제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분석이 부담스럽습니다. 빅테크 기업이 투자 효율성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서버와 AI 가속도 구매 속도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델리티와 블랙록, 일부 대형 투자 증권사들은요, 아시아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상승했고 신흥국 지수에서 반도체 기업들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졌다면서 노출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자체가 나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높은 주가와 쏠림 현상 때문에 좋은 실적이 더 이상 충분한 상승 재료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차트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고점 대비해서 30%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죠. 근데 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멀게 길게 거슬러 가서 30% 이상 빠졌던 적이 24년도 7월 이후로 지금 처음 있는 일인데 24년도에 88,000원대에서 49,000원대까지 거의 4달 만에 이렇게 폭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주봉입니다. 자, 24년도의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7월에 88,800원을 기록한 뒤 11월 14일에 49,900원까지 이렇게 떨어진 건데 불과 넉 달 만에 주가가 약 43% 이렇게 폭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HBM 경쟁력에 대한 의심, 파운드리 적자, 외국인 매도까지 한꺼번에 겹쳤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절 삼성전자가 실제로 벌었던 돈을 보겠습니다. 주가가 본격적으로 무너졌던 24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영업이익을 모두 더해도 24년 26조 2,300억입니다. 자, 24년도 1년 전체 영업이익은 32조 7,300억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 26년 1분기에만 영업이익을 57조 2천억을 기록을 했고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무려 89조입니다. 24년 2분기에 영업이익이 10조 4,400억이었는데요. 이것과 비교를 하면은 현재 2분기 영업이익은 8.6배 정도가 올라온 상황이죠. 자, 그런데 주가는 현재 고점 대비해 가지고 37만 원대에서 25만 원대까지 내려오면서 30% 이상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4년도의 하락은 삼성전자가 HBM 경쟁에서 뒤처지고 파운드리에서는 적자가 이어지며 이익 체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반면 지금의 하락은 삼성전자가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 다 주가는 하락을 했지만 기업의 체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24년에는 삼성전자가 1년 동안 32조 원을 벌면서 주가가 약 44%가 빠졌습니다. 자, 지금은 반년 동안 146조 원을 벌고 있는데도 주가가 약 30%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만 보면은 공포스럽지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기초 체력은 지금 24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익이 과거보다 8배 이상 커졌는데 현재 30%의 조정이 정말 그만큼의 실적 붕괴를 선반영한 것인가? 이것을 물어야 됩니다. 자, 결국에 핵심은 분명합니다. 24년에는 이익이 부족해서 빠졌고 지금은 너무 많이 번 이익이 지속될 수 있는지를 의심하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주가의 하락률은 비슷해 보여도 삼성전자가 서 있는 출발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불안감들을 지우고 지금 삼성전자의 상승 잠재력을 가져가면서도 내 계좌를 안전하게 보호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제가 가져온 차트 두 장에 명확한 해답이 있습니다. 자, 먼저 왼쪽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구글이나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쏟아붓는 설비 투자 규모인데요. 26년에는 6,640억 달러, 향후에는 7천억 달러 돌파를 계속해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돈을 때려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이들이 사는 AI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에게도 엄청난 기회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지 전략을 써야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차트를 보시면은 이 빅테크 기업들은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습니다. 초록색 선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26년부터 아래로 꺾이죠. 그리고 그들이 벌어들이는 영업 현금 흐름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전망입니다. 훨씬 더 가파르게 꺾이지 않고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즉, 투자를 많이 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 투자를 바탕으로 전 세계 AI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다지면서 돈을 더 쓸어 담을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게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서 투매할 때 진짜 프로는 생태계의 판을 읽고 움직입니다.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은 위에 있는 번호로 구독자라고 한번 남겨놔 주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실제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한 선물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선물도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선물 근거 없는 희망 고문이 아니고요. 작년 이맘때에 제가 우리 기술 강조를 했었는데 그때 다들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기술 이거 원전주 텐베거 가겠냐 이렇게 비아냥대던 분들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 기술이 지금 1,400원대 작년에 있었는데 4월에 최고점 14,000원대까지 12개월도 안 돼서 텐베거를 찍어줬습니다. 제 말을 듣고 끝까지 홀딩하셨던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굉장히 웃고 계시죠? 오늘 공개할 이 종목 전력 인프라의 최종 병길인데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을 하는지 팩트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뉴스 몇 가지 보시면요. 미국 전력망에서 1,100억 수주. 지금 미국은 AI 때문에 전기가 모자라서 데이터 센터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7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지금 변압기가 없어서 배송까지 2년을 기다린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한국의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줄을 서고 있습니다. 기사 보면 그냥 부르는 게 값지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 단순한 테마가 아닙니다. 지금 10년 만에 돌아온 전력 슈퍼 사이클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선물 같은 종목이 미국 전력망 증설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타고 그 기록을 갈아치울 거고요. 삼성전자와 LG전자도 M&A에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근거들을 제가 갖고 와 봤는데 글로벌적인 통계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AI 인프라가 폭발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AI 관련 물리적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투자가 다른 국가들을 압도하면서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액만 무려 4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기업들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쪽 R&D 투자도 미국에서 지금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AI 공룡들이 지금 가장 못말라 하는 것이 바로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입니다. 민간 투자액도 지금 4천억 달러를 넘은 상황에서 설치된 발전 용량을 한번 보시면요. 중국에 비해서 미국의 전력량이 지금 3배 정도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게 차트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게 보이시는 데이터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반도체 다음에 터질 곳은 어디입니까? 전력입니다. 전력. 그러면 간단하게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요. 주가는 횡보를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솟구칠 때마다 세력들이 바닥에서 물량을 바싹 쓸어 담을 때마다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전형적인 세력주 작전주다라는 거 보여지고 있고 5일선과 21선이 정배열로 바뀌면서 지금 강한 지지선을 형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돈 받으려고 갖고 온 거 아닙니다. 제 채널에 찾아와서 고맙다라고 댓글 한 줄 남겨주시거나 제 유튜브 구독이라도 해주시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안심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기술 텐베거 놓치고 밤잠을 설치셨던 분들, 연준의 데이터가 이미 방향을 정해줬고 삼성전자와 LG도 M&A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가 왜 이 기업을 탐내냐면 전력 인프라의 핵심 특허 때문입니다. 특허는 이게 돈 주고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자, 해당 종목명 어떻게 봤냐? 자, 위쪽으로 이제 구독이다 아니면 선물이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구독 또는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무료 선물입니다. 제가 10원 한 장, 100원 한 장 받아가지 않습니다. 자, 안심하시고 무료로 드리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전부 다 받아가시고요. 자,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 5초만 투자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증시 내부의 양극화는 그야말로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직원 1인당 매출 추이인데요. 엔비디아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기업들의 1인당 매출은 하늘 높게 이렇게 치솟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를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2023년에 비해서 거의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토막 이상이 나버렸어. 또 S&P 500 중에서도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뺀 S&P 493의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직원 1인당 매출 추이가 거의 변화가 없이 횡보하는 흐름인데요. 이 빅테크 기업들과 중소기업들 간의 생산성 불균형이 결국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고 있다. 이런 극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다음 차트를 보면은 더 과관입니다. 전체 시장의 이익률 추이인데, 빅테크 기업을 제외를 하면은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이익률 추이만 2015년에 비해서 2026년에 엄청나게 상승을 한 걸 볼 수가 있고, S&P 493의 기업들 추이를 보시면 2015년 그리고 2026년 사실상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시장 그 어디에서도 빅테크를 제외하고는 이익률이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즉 지금의 상승장은 전체 경기 회복이 아니라 돈이 도는 곳은 오직 극소수의 부도주일 뿐이라는 뜻이죠. 자, 실물 경제의 침체는 7번째 차트인 해당 내용을 보면은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월드컵의 소비 의향을 조사를 한 이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미국 성인의 무려 59%가 이번 월드컵에 단 1달러도 쓰지 않겠다. 자, 블룸버그 통신의 데이터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입니다. 1달러도 쓰지 않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소비가 결국에 얼어붙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나 이런 잔인한 침체 속에서도 돈이 미친 듯이 몰리는 괴물 같은 곳이 어딥니까? 최근에 JP모건이 발표한 두 장의 차트가 시장 그리고 저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 이 미래 투자 설비 전망치, 이게 어느 시점에 조사를 했느냐에 따라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자, 결국에 25년에 전망했던 28년에 설비 투자 전망치는 4천억 달러 부근이었는데, 26년에 발표한 28년의 설비 투자 전망치 2배 이상 상향이 된 9천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수직 상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로 따지면은 1,400조 원 이상인 겁니다. 자,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나 전력망, AI 반도체 구축에 쏟아붓는 돈의 규모가 시장의 당초 예상을 초현실적인 수준으로 지금 뛰어넘고 있다. 이 수준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 그래프는 기업들의 실제 AI 활용 성적표인데, 유료 AI 구독을 쓰는 기업들이 지금 50%를 돌파했습니다. 엄청난 급증을 했지만 정작 자기 사업의 핵심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에 AI를 제대로 녹여내가지고 돈을 버는 기업은 1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업들이 돈을 내고 구독하는 것은 증가했지만 이것이 실제 산업의 생산성 증대나 제품 혁신으로 완전히 전환되기 전까지는 아직 시차가 존재합니다. 결국에 AI 소프트웨어의 진짜 수익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빅테크가 돈을 사정없이 쏟아붓고 있는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곳은 명확하죠. 실체가 없는 소프트웨어보다는 이 막대한 투자 자금을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는 전력망이라든지 에너지, 인프라 장비 같은 강력한 물리적 자산, 이 진영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시차 속에 거대한 기회가 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 나오는 AI 거품론이라든지 캐펙스 피크아웃 우려, 이런 것들과 달리 빅테크의 투자 의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완고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지금은 아무 주식이나 사서 기도를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돈이 쏠리는 주도주를 세력이 매집하는 그 길목을 정확하게 잡아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종목이 정말 맞는 것인가? 밤잠 설치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화면 위에 나오는 번호로
종목명, 평단가, 보유 비중 꼭 남겨주세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당장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자리인지 전업 투자자의 시선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리고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도 있는 실시간 타점까지도 함께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망설이는 자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지금 바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용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비용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오히려 공부가 되면은 좋은 부분이고 그리고 이 구독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